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쉐이더 그래프 피처 이그젬플스를 포함해가지고 노드 레퍼런스도 추가가 됐고 이런 식으로 좀 몇 개 학습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쉐이더 네. 그래프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된 학습 자료를 저희가 추가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그리고 네, 네,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노드에 색깔이 달려 있거든요. 오, 이런 히트맵 기능도 추가가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추가된 기능이랑 그리고 추가된 교육용 에셋들 이런 식으로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뭐 예전 라이브에서도 잠깐 이 히트맨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맞아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에디터에서 실제 보니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럼 그래서, 한번 소개를 좋습니다.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쉐이더 그래프 피처 이그젬플이라고 해가지고 네. 말 그대로 쉐이더 그래프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샘플들이에요. 오, 그래서 샘플들 이렇게 뭐 종합적으로 네. 살펴볼 수가 있고 다 당연히 쉐이더 그래프를 직접 여러분들이 까서 음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요거 실례지만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패키지 매니저에서 받으시면 돼요. 야, 역시 패키지 매니저. 패키지 매니저. 야, 역시 자네야. 와. 네. 그래서 쉐이더 그래프 패키지에서 보면 모든 패키지가 이 샘플 탭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쉐이더 그래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저희가 웬만하면 이런 샘플 탭에 최대한 샘플들을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쉐이더 그래프도 마찬가지고 네. 그걸 쭉 보면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네. 요 노드 레퍼런스랑 음흠. 피처 이그젬플스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이그램플군요. 네, 그래서 예제 샘플 다운로드 어디서 만나요? 라고 지금 방금 물어보셨는데 쉽습니다. 여기서 패키지 매니저 들어가셔서 그렇습니다. 임팩트에 쉐이드 그래프 누르신 후에 음흠. 저 샘플 탭만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샘플들을 다 바로 인풋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다 진짜 이렇게 에디터 안에서 맞아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리임포트라고 돼 있는데 음흠. 제가 한번 임포트해서 리임포트라고 뜨고요. 음. 아직 임포트 안 하셨던 분이면 이런 식으로 임포트라고 써져 있을 거고 누르면은 막 쩍쩍쩍쩍쩍쩍 프로그레스 뜨고 RS 다운로드 받고 하면서 짜잔 하고 세팅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폴더가 생깁니다. 음. 우측에 아래 보시는 것처럼 폴더가 생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개, 노드 레퍼런스랑 이그젬플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피처 이그젬플 폴더가 있고 그리고 노드 레퍼런스 폴더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처 이그젬플스에 보면은 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씬 하면은 와, 씬이 정말 많네요. 근데 와. 요 메인 씬만 여시면 돼요. 네. 요 메인 씬 열면은 요는 씬이 뜨고요. 네.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샘플 쇼케이스 탭이 뜹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샘플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야, 오, 편하다. 편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요 드랍다운 눌러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용자 편의성 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샘플도 살펴보기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터폴레이션 아티팩트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픽셀 쉐이더로 보관하는 거랑 버텍스 쉐이더로 해서 보관하는 거랑 뭐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버텍스 스테이지에서 지금 그러네요. 라이팅 네.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티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측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버튼을 선택해서 봐라. 버튼을 선택하면은 선택이 되고요. 오호. 이걸 이건 음, 픽셀. 예, 픽셀에서 버텍스에서 버터스. 프레그에서 와, 좋다. 버텍스에서 네. 이설 해서 보여주는 샘플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샘플 쇼케이스 이 인터페이스가 정말 친절하게 잘 만들어졌네요. 친절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의 쉐이더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 음흠. 그럼 그냥 요거 누르면 돼요. 오, 짜잔. 야, 떴습니다. 좋다. 좋죠. 짱이에요, 짱. 그래서 여기서 이 예시에서 보여드린 거는 이거예요. 그 버텍스 쉐이더가 있고 프래그먼트 쉐이더 아니면 픽셀 쉐이더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뭐 그쵸. 지오메트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건너뛰고 여러분들이 보통 URP에서 작업하실 때는 버텍스 스테이지, 프래그먼트 스테이지 두 스테이지를 위주로 작업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샘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요. 오, 칠판. 칠판. 야. 옛날 사람이나 녹색. 녹색 칠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버텍스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쉐이더를 달 때 버텍스 스테이지, 네. 버텍스 쉐이더, 음. 그리고
픽셀 스테이지라고 하기도 하고 네. 프래그먼트라고 해가지고 프래그먼트 스테이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텍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도형이 있다고 해볼게요. 도형 있고 도형마다 버텍스가 있죠. 버텍스가 있겠죠. 버텍스가 1, 2, 3, 4, 5, 6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텍스 스테이지다 하면 이 버텍스에서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위치 연산이라든가 그런 걸 주로 버텍스 쉐이더에서 하긴 한데 버텍스에서 라이팅도 연산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팅을 버텍스에서 하냐 픽셀로 넘어가냐에 따라서 그 비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화면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화면에 이렇게 도형이 있는 거를 프래그먼트 스테이지 혹은 픽셀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네, 픽셀로 해상도가 되는군요.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도형이 이 안에 그려지는지 이 안에 그려지게 되면은 이 프래그먼트로 봤을 때 버텍스 같은 경우는 요 6개잖아요. 네. 근데 픽셀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얘는 20개가 연산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20개 있고 얘는 이거는 6개. 6개. 딱 봐도 연산량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이거는 제가 예시로 그냥 해상도를 되게 낮게 그려놨는데 뭐 원래 같으면은 1080p, 네, 그렇죠. 뭐 4K, 4K 이러면은 20이 아니고 뭐 어마무시하게 그쵸. 많은 픽셀들이 많은 있겠네요. 픽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웬만하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연산을 한다 그랬을 때 음. 버텍스 스테이지에서 연산하는 게 좀 연산량이 가벼워요. 음. 그래서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샘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버텍스에서 하게 되면 여기서 연산하고 이 중간 지점 보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샘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커스텀 인터폴레이터라는 걸 제공해 줍니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쉐이더를 만들었다, 쉐이더 그래프에서 쉐이더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버텍스 스테이지, 프래그먼트 스테이지에서 봤을 때 버텍스는 포지션, 노말, 탄젠트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선 추가적으로 엔다델이라고 커스텀 인터폴레이터를 추가를 해줬어요. 오. 그리고 보시면은 엔다델이라고 커스텀 인터폴레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버텍스 스테이지에서 엔다된 연산, 그러니까 노말과 라이팅 이건 내적하는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라이팅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버텍스에서 한 다음에 프래그먼트로 보관해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에서는 요 엔다델, 이 커스텀 인터폴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걸 네. 결과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이 라이팅 연산을 버텍스에서 넘겨줄 거냐, 픽셀에서 연산해서 넘겨줄 거냐, 그런 것들이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준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연산 양을 따지게 되면은 버텍스에서 하는 게 성능적으로 효율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퀄리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그렇죠. 꼭 버텍스에서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프로젝트마다 이 선택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뭐 기왕 라이팅 쪽 건드렸으니까 라이팅 쪽을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커스텀 라이팅 우리가 PBR, 네. 물리 기반 렌더링, 물리 기반 라이팅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긴 하지만 이걸 또 쉐이더 그래프로 좀 어느 정도 불필요한 건 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최적화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커스텀 PBR, 커스텀 심플 예시도 있고 아예 그냥 툰 라이팅 같은 네. 셀 쉐이더 느낌의 라이팅도 직접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네. 셀 쉐이더. 셀 쉐이더. 셀 쉐이더로 해서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편하다. 편하죠. 열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 핵심은 이쪽이에요. 커스텀 라이팅. 커스텀 라이팅이라는 게 있군요. 서브 그래프로 만들어놨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와우. 여러 가지가 있고 아까 3개가 있었잖아요. PBR 맞아요. 버전, 심플 버전, 셀 쉐이더 버전. 이 셀 쉐이더 버전을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스페큘러터 말고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런 연산이 있어요. 뭐 이 앞서 있는 부분은 뭐 라이팅 연산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들인데 이 셀 쉐이더에서 이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포스터라이제이션
아니면 뭐 우리말로 하면 양자화, 양자화. 뭐 포스터라이즈 아니면 포스터라이제이션, 양자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뭐 한국말로 하면 되게 어색한 것 같고 이제 보통 포스터 효과, 뭐 포스터라이즈 효과라고 하는데 부드럽게 색이 바뀌는 걸 좀 어느 정도 계단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라이팅 결과물에다가 멀티플라이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플로어를 주는 플로어 해가지고 이 플로어가 그 내림이거든요. 그렇죠. 내림하고 또 숫자를 곱합니다. 그리고 이거 리시프로컬 같은 경우는 역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역수. 뭐 몇 분의 1, 뭐 100분의 1, 뭐 1000분의 1 그런 식으로 역수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살을 곱하는 건데 결국은 숫자를 살 곱했다가 내림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그 정밀도를 계단화시키고 그걸 다시 사로 나눠가지고 이 최종 결과물을 계단화시키는 거죠. 이걸 좀 말로 하면은 이게 좀 까리까리할 수가 있는데 그러게요. 그림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부터 1까지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숫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살을 곱해줍니다. 살 곱해주면 0에서 4가 되겠네요. 4가 되겠죠. 쭉 이렇게 올라가겠죠. 오케이, 일단 곱했어요. 근데 이거를 내림 처리를 해버려요. 아까 플로우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4.3이다 그럼 4가 되는 거고 4.3은 될 리가 없겠네. 0에서 1 사이니까 만약에 2.3이다 그럼 2가 되는 거고 뭐 3.6이다 그럼 3이 되고 그런 식으로 내림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0에서 소수점이 다 이제 없어지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계단화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0, 1, 2, 3. 4.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4분의 1 곱하니까 다시 이게 이제 역수거든요. 네, 역수죠. 그래서 쫙 이렇게 계단화된 결과가 역수를 했기 나타나는 때문에 거죠. 다시 범위가 0부터 1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그 그래서 그 결과물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색이 4단계로 이렇게 갈라져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카툰 쉐이딩 할 때 뭐 디퓨즈 방식 같은 게 이제 텍스처를 둘러가지고 라이팅 텍스처를 만들어서 둘린 방식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라이팅 결과물을 뭐 늘렸다가 잘라서 다시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양자화 포스터라이제이션 효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택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딱 우리가 이 노드를 보면서 이거는 뭐 제가 방금 설명했으니까 설명 들으면 알겠는데 딱 설명 듣기 전까지는 아니 우리가 이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노드가 뭔지 모르겠어. 노드가 뭔지 모르겠으면은 사실 그동안은 하는 게 구글에서 유니티 쉐이더 그래프 플로어 해서 검색을 해서 그렇죠. 찾아가죠. 이게 뭔지 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는 피처 이그젬플들이고 또 노드 레퍼런스가 있어요. 이 노드 레퍼런스는 말 그대로 이 노드들을 설명해주는 쉐이더들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로어를 추가할 때는 크리에이트 노드에서 매스에서 라운드인가? 라운드 플로어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여기 플로어를 보면은 그 노드 레퍼런스 노드 레퍼런스 폴더에서 보면 매스에 있습니다. 매스에 플로어 있겠네. 플로어 여기 있습니다.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플로어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방금 그 칠판으로 설명해 주셨던 그 그림이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드에 대한 뭐 설명 주석이 달려 있고 이 노드의 예시 딱 이 플로어의 대표적인 예시가 아까 말씀드린 포스터라이제이션 양자화 이거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멀티플라이 했다가 이걸 내림 처리해서 다식을 나눠서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되고 있는 음영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게 대표적인 이 내림 노드의 플로우 노드의 대표적인 활용처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간단한 그냥 설명이 아니고 실제로 쓰고 있는 예시도 같이 보여주겠네요. 그래서 이런 모든 노드에 대한 이 설명이 이 쉐이더 그래프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문서를 찾아보는 것도 물론 좋은데 문서도 보고 이런 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예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노드에 대해서 더 이제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게요. 약간 백과사전 같은 느낌입니다. 맞아요. 백과사전. 여기 이 노드 레퍼런스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만 이렇게 좀
이렇게 익혀두면은 직접 스스로 맞아요. 자신만의 이제 커스텀 쉐이도 짤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쉐이더 사실 쉐이더 제작하고 하는 게 많은 좀 기반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최근에 업데이트가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노드의 이 포스터라이제이션 효과를 결국 이제 툰쉐이드로. 툰쉐이드에 활용할 수가 있고 오. 이런 예시 같은 것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프로젝트에서 이거 그냥 갖다 사용합시다. 그럼 뭐 곡풋 프로그래머의 기본 소양, 곡풋을 할 수가 컨트롤 있는 C, 거죠. 컨트롤 V. 그렇죠. 네. 다 이렇게 두플리케이트도 두플리케이트로 되네요. 다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든가 아무튼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갖다 쓰시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요 내림, 역수. 역수. 이건 역수죠. 네. 얘도 한번 보면은 이거 제가 미리 열어놨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노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결국 숫자로 나눈 거다. 뭐 1000분의 1, 뭐 1000분의 1 그런 식으로 숫자 1로 나눈 거다. 그래서 얘 같은 언더 더 후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도 쉐이더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사용 예시만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 거다 라고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언더 더 후드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 후드는 그 엔진 보닛 아래, 그러니까 이게 관용어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살펴본다, 뭐 상세하게 살펴본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모든 노드 레퍼런스가 언더 더 후드가 있는 건 아니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다만 이 활용 예시 같은 건 웬만하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노드가 있는데 이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뭐 언더 더 후드도 볼 수도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 노드 매뉴얼에는 다 있기는 해요.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거는 이 쉐이더 코드로 돼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아니면 좀 보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쉐이더 그래프로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여기 보면은 또 보다가 신기한 것 중 하나가 라이팅 모델에서 색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들어가면은 선택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드롭다운에 의해서 뭘 할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쉐이더 그래프에도 드롭다운이 되는구나. 그럼 이 드롭다운은 어떻게 쓰는 거지? 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딱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드롭다운 예시도 있어요. 드롭다운이 이렇게 예시가 있습니다. 쉐이더 그래프에도 드롭다운을 만들 수가 있다. 드롭다운은 블랙보드에서 추가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드롭다운이 있습니다. 드롭다운이 있군요. 네. 드롭다운이 있고요. 드롭다운이 있고 여기서 이걸 항목별 이 선택을 오픈을 하는 이렇게 거구나. 만들 수 있군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뭐 산술 노드뿐만이 아니고 그 쉐이더 그래프의 피처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도 되게 친절하게 달아놨어요. 뭐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노드 만들고 땡하고 있을 텐데 이런 설명도 굉장히 친절하게. 물론 영어긴 하지만 요즘 다 구글 번역기 짱이거든요. 그럼요. 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거 보풋에서 돌려보시면 되고, 그리고 단어들도 보면 어려운 단어들 잘 안 써요. 다 여러분도 다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 노드를 활용할 수 있는 약간 구조 방법 그쵸. 여기 지금 이렇게 쫙 펼쳐 있잖아요. 뭐 이제 그걸로 이제 배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까 지은님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완전 이제 베이직하게 그쵸. 이제 수학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맞는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근데 둘 다 맞아요. 사실 이 쉐이더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 수학적인 기반을 잘 이해를 해야 좀 더 최적화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구현을 복잡하게 안 하고 단순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걸 다 하고 하려면 재미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따라 하다가 이게 뭐지라고 궁금해진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찾아보면 돼요. 일단 이런 걸로 약간 베이직하게 캐주얼하게 한번 이렇게 쭉 따라 해보면서 익히시다가 그렇죠. 모르는 게 걸리면 그쵸. 이제 그제서 찾는. 네.
근데 뭐 제 생각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우면 왕도가 없다. 그럼요. 모든 게 다 네. 마찬가지거든요. 프로그래밍도 당연히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뭐 OS 기초부터 뭐 알고리즘 기초 그런 거 다 이런 식으로 다 알고 들어가면 좋죠. 좋죠. 하지만 누가 그렇게 하나요? 네. 그렇게 하면 제풀짓이죠. 그렇죠. 네. 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그때 찾아보게 되거든요. 네. 다 맞습니다. 쉐이더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네. 거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흥미거든요. 흥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배움에도 그쵸. 흥미가 된 주제를 이렇게 쭉 따라가야지 계속 이렇게 원동 요구로 이제 돌아가면서 그쵸, 쭉 그쵸. 이어지는데 너무 처음부터 시작을 맞아요. 해버리면은 이 흥미가 팍 떨어져서 원동력도 떨어지고 음. 그러면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네, 여러분들 꼭 이제 흥미가 되는 그런 길로 가시면서 뭐 한 번씩 이제 어려운 거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말 나온 게 노드 레퍼런스를 좀 몇 가지 더 보여드려 보면은 이제 컬러 스페이스 컨버전 이것도 쉐이더를 작업하다 보면 컬러 스페이스 컨버전도 많이 쓰게 돼요. 특히 이제 그렇군요. 포스트 프로세싱 쪽 작업할 때 결국 이 컬러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컬러 그레이딩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레이스케일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뭐 포스터라이제이션이라든가 이 포스터라이제이션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이 예시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색상 가지고 RGB 채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긴 하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요 포스터라이제이션 할 때 요 HSV로 변환을 한 다음에 네. 이 HSV 같은 경우는 뭐 휴 세츄레이션 밸류 해가지고 맞아요. 색상 채도 명도라는 요 V가 명도에 해당하는 건데 이 명도를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뭐 이 예시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간단하게 하려고 그냥 RGB로 RGB 했는데 네.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 컬러 스페이스 컨버전 같은 경우는 포스트 프로세싱 쪽 작업할 때 많이 쓰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컬러 스페이스 컨버전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어떻게 변환하는 거냐, 그리고 예시가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예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타임을 좀 많이 쓰게 되죠. 뭔가 그렇죠. 주기적으로 뭔가 애니메이션 처리를 한다거나 주기적으로 뭔가 변한다거나 그런 거 할 때 타임 노드를 많이 쓰게 되는데 뭐 타임 있고 사인 타임, 코사인 타임 있고 델타 타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타임을 하게 되면 UV를 가지고 타임을 걸게 되면 스크롤링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웨이브, 타임 웨이브 뭐 여러 가지 되게 뭔가 오. 몽환적인 느낌의 뭐 최면에 빠져들 것 같은 그런 효과도 만들기 위해서는 타임 노드를 쓰게 되고 와 여러 가지 예제가 있네요. 되게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어요. 와. 특히 타임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쓰는 노드 맞아요. 네. 그만큼 활용처가 많거든요. 사실 쉐이더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애니메이션 맞아요. 네 기법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타임 노드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예시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좋다. 근데 지금 쭉 보면은 뭔가 그동안 쉐이더 그래프를 썼던 분이시라면 이게 뭔지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색이 있어요. 노드마다. 어떤 건 뭐 파란색이고 어떤 거는 빨간색, 분홍색 뭐 이렇게 많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 하나가 히트맵이란 겁니다. 오 히트맵. 네. 히트맵. 카테고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 네. 설명드릴 건 히트맵인데요. 히트맵. 히트맵 말 그대로 보통 히트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분야에서 쓰이잖아요. 맞아요. 인구 밀도가 많은 데라든가 뭔가 그런 것인데 딱 보면 색이 뜨거울 것 같으면은 그만큼 뭔가 연산량이 많다는 거고 색이 차갑다 그러면은 그만큼 연산량이 적은 거구나라고 맞아요. 직관적으로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드마다 사실 우리가 작업할 때는 그냥 노드 하나지만 이 노드마다 이 GPU 입장에서는 사이클이 다르거든요. 뭐 그냥 간단하게 한두 사이클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사이클로 처리해야 되는 그 명령어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냥 노드 하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셈블로 따져보면 명령어가 많은 것도 있고 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동안은 이게 직관적이지 않고 이걸 다 컴파일을 해서 돌려본 결과물을 보고 파악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히트맵을 제공하기 때문에 작업자 입장에서 작업하면서 쉐이더가 어느 정도 무겁겠구나, 가볍겠구나. 그걸 좀 뭐 작업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굳이 거죠. 빌드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미리 성능을 예측할 수 있군요. 그렇죠. 와 좋다. 그렇죠. 네. 물론 정확한 수치는 빌드에서 돌려봐야 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그것만 해도 되게 큰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성능이 편리한 기능이죠. 근데 이 색이 얼마나 뭐를 의미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커스텀하게 세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색 베리에이션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내가 핑크색에서 새빨간색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바꾸고 싶다. 그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은 프로젝트 세팅에 쉐이더 그래프 쉐이드 그래프. 보시면 이걸 커스텀 밸류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아,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색깔들은 기본 색깔이고 맞아요. 그걸 제가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커스텀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 이제 뭔가 이제 넣으면 된다. 네, 세팅할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없을 텐데 네. 이거는 우클릭을 해서 네. 크리에이트 크레이트. 쉐이더 그래프에 커스텀 커스텀 히트 히트 밸류 밸류가 있다. 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와. 선택을 해서 만들어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 카테고리 해가지고 카테고리. 이게 그 사이클 개수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카테고리 0이라고 돼 있는 거는 0이라고 돼 보면은 1부터 10까지 갈수록 색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음. 그래서 당연히 요 노란색 쪽으로 가면 그만큼 무거운 노드고 이 검은색은 굉장히 가벼운 노드다. 가벼운 노드. 그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음. 색 중에 가끔 요런 색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이거는 뭐라고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대표적인 게 이런 텍스처죠. 텍스처 샘플링 같은 경우는 텍스처 해상도라든가 여러 가지 맞아요. 요인들이 있잖아요. 각자에 따라서 이게 맞아요. 연산량이 크게 바뀌는군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음. 표시하기가 애매한 것들은 요 하늘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고. 그렇군요. 네. 사이 카테고리 제로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이 노드에 보면 무슨 노드가 카테고리 몇이고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커스텀하게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네. 뭐 특정 타겟 플랫폼마다 이게 수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될 텐데 네. 뭐 웬만하면 뭐 사실 크게 건드리는 거 없긴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잘생겼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네, 히트맵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히트맵의 몇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은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컬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가벼운 애죠. 그냥 얘는 검은색. 값이니까 1단계. 네. 값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샘플한 값들은 그냥 뭐 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검은색이네요. 네. 얘나 마찬가지인 다 거예요. 지금 1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연산이 조금 들어간다. 이제 서로 이제 애드. 값을 두 개를 더하는 것들. 애드 아니면 뭐 멀티플라이도 마찬가지고요. 한 2단계 됐어요. 2단계들. 이런 것들은 되게 가벼운 편이고 그리고 뭐 핫프로덕트 같은 경우 내적 같은 건 또 가벼운 편 상대적으로. 그렇구나. 내적 같은 경우는 뭐 내부적으로 각각의 요소끼리 더하고 맞아요. 그런 뭐 곱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GPU는 이런 내적 연산이라든가 그런 거에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타 프로덕트를 그냥 일반 산순 연산으로 하게 되면 길게 늘려야 되는데 그냥 GPU에선 그냥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프로덕트도 가벼운 편이고요. 그렇군요.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게 예를 들어 쌓인 삼각함수들. 삼각함수가 의외로 좀 비싸군요. 맞아요, 비싸요. 뭐 얘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 삼각함수 결과를 어떻게 연산해내지라고 배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값이 나온다라고만 이렇게 좀 이렇게 알고 있지. 이게 복잡해요. 네. 이 연산이 복잡한 편이고요. 그렇구나. 조금 더 복잡한 거는 트랜스폼. 역시 트랜스폼. 이건 공간 변환을 해야 되는 네.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내부적으로 매트리스 곱하고 막 더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보니까 트랜스폼은 좀 무거운 편이긴 합니다. 벌써 지금 7레벨입니다. 네. 그리고 많이 무거운 것들이 대표적인 게 좀 노드 하나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연산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레디언트 노이즈 이런 노이즈 계열 같은 경우가 우리 눈에는 그냥 노드 하나인데 내부적으로 수많은 산술 연산이 들어가거든요. 뭔가 이렇게 노이즈를 만들어내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지금 보니까 대부분 뭐 8레벨, 9레벨 좀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엔 그냥 간단한 노드인데 내부적인 연산들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노드마다 퍼포먼스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색깔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 재밌죠. 근데 보면은 같은 노이즈인데 그레디언트랑 심플 이게 달라요. 그러네요. 심플이 조금 더 진짜 말 그대로 맞아요. 조금 더 레벨이 낮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네. 왜 다르지? 라고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노드 레퍼런스에서
찾아보면 직접 예제를 보면 되겠네요. 네, 심플 노이즈라고 있습니다. 이 심플 노이즈 같은 경우는 프로시절 여기 있구나. 여기 또 보면은 프로시절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카테고리별로 이 폴더에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매칭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찾아가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마 검색해서 하겠죠. 어쨌든 이 심플 노이즈를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있고요. 심플 노이즈가 실시간으로 그 수학 연산에 의해서 이 2D 패턴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쨌든 이 패턴을 수식으로 만들어내니까 많은 연산량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건 또 여기 보면 디터미니스틱이 아무래도 좀 더 가볍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또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이즈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샘플들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설명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수식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해상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영역도 커버할 수가 있어요. 뭐 지형이라든가 광활한 바다라든가 그런 넓은 영역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심플이 그레디언트보다 좀 더 가볍다. 아무래도 연산량이 더 적은가 봐요. 그래서 뭐 퀄리티가 그만큼 뭐 낮을 수 있는데 웬만하면 성능을 생각하면 이 심플 써라 라고도 다 코멘트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노이즈를 사용할 때 쉐이더에서 노이즈를 사용할 때 노이즈 텍스처를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쉐이더 그래프에서의 그 노이즈는 그냥 텍스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수학 연산에 의해서 많은 산술 연산에 의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대부분 플랫폼에서는 그냥 실시간으로 패턴을 만들어내는 게 텍스처를 패칭해오는 것보다 좀 더 가볍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산술 연산으로 해서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텍스트가 이제 안 쓰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올이라고 안 하고 모스트라고 해놨잖아요. 모스트. 항상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다 경우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되게 지형처럼 되게 광활한 지형이나 바다처럼 되게 광활한 영역을 커버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텍스처로 이 해상도 제약 때문에 못 쓸 수도 있는데 그냥 보통 우리가 쉐이더를 뭐 만들 때 캐릭터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되게 작은 오브젝트에 쓰이는 효과라든가 디졸브 효과라든가 그런 데서 쓰이는 것 같은 경우는 텍스처를 사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경우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그 노이즈 텍스처를 사용할 때 노이즈 텍스처는 그레이스케일만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R 채널을 넣고 뭐 텍스처 하나에 RGB에서 4장을 그 4개의 정보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텍스처 하나에다가 뭐 마스크 맵도 넣고 노이즈도 넣고 여러 가지 정보를 패킹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남는 채널이 있으니까 그 노이즈 텍스처를 그 한 채널 남는 데 쓰고 그리고 그 마스크 텍스처도 좀 사이즈를 작은 걸 쓰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그게 더 빨리 수도 있고 하거든요. 이게 다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올이라고 안 하고 모스트라고 조금 우회적으로 돌려서 요것도 경우에 따라서 돌려서 면피하는 용으로 올이라고 안 하고 모스트라고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게임의 상황마다 사용하는 텍스처마다 아니면 사용하려고 하는 쉐이더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더 보여드릴 건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그냥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뭐 좀 재밌는 샘플 몇 가지 좀 더 보여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깃발, 이 깃발 같은 경우는 버텍 쉐이더에서 애니메이션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움직임 처리를 애니메이터 써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처리해 줄 수도 있고 버텍 쉐이더에서 처리해 줄 수가 있는데 네. 성능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웬만한 버텍 쉐이더 처리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낫겠죠.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파도 같은 경우는 물 쉐이더 이런 거 만들 때 맞아요. 보통 많이 쓰이는 기믹이죠. 뭐 HDRP에도 물 있고 뭐 포토텍 샘플에도 물 있고 하는데 웬만한 리얼타임 렌더링에서 물 처리를 한다 그러면 다 이 거스너 웨이브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거스너 웨이브. 이게 결국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인 코사인 가지고 뭐 지지고 보고 쿵짝하고 하는 거거든요. 파이팅 키트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 재밌어요. 다 재밌는 샘플인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좀 소개시켜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테리어 큐브라고 인테리어 큐브 매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인테리어 큐브
인터폴레이션, 인테리어 큐브 네. 매핑. 인테리어 큐브 매핑은 말 그대로 큐브 맵을 사용하는 거예요. 얘를 보면은 안에 방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실내가 있네요. 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안에 보면은 실제 폴리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에 뭔가 공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 있어 보여 하는데 뭐 방에 다 있는데요. 오. 공간이 실제로는 없는 게 보면은 와이어프레임도 보면 그냥 뭐야? 큐브예요. 단면 있네. 그냥 큐브고 이 안에 여러 개의 큐브 맵을 촘촘하게 박아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 쉐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쉐드를 한번 열어서 인텔 큐브 맵을 보면은 내부적으로 뭔가 많긴 한데 결국 내부적으로 큐브 맵을 사용하는 거예요. 룸 카운트 좀 있고 여러 가지 뭐 복잡하게 있긴 한데 잠깐만요. 여기 있겠구나. 네, 심플 큐브 맵이라고 이거네요. 노드 하나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 큐브 맵을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 지금 유니티 에셋 중에 하나인 큐브 맵이죠, 네. 이게. 네. 보통 큐브 맵은 스카이박스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거는 스카이박스 대신 음. 요 건물 안에 박아놓는 작은 방들로 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들을 보면은 잠시만요. 네. 방이니까 6면이 있잖아요. 음. 6면 있고 이렇게 뭐 화이트보드가 있는 방, 뭐 이렇게 있는 면, 식약이 있는 면 이런 식으로 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면도 좀 랜덤으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요. 다 같은 큐브 맵이거든요. 네. 근데 같은 큐브 맵인데 방향을 90도씩 바꿔가지고 그러네. 어떤 데는 이제 화이트보드가 보이고 네. 어떤 데는 그냥 뭐 갤러리 이미지가 보이고. 그래서 이걸 좀 보기 쉽게 요 벽을 치워버릴게요. 그냥 얘를 박으면 될 것 같네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컴파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앞면에 지금 벽을 좀 치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뭐 문 있는 면 뭐 이런 식으로 다 같은 큐브 맵이에요. 같은 큐브 맵인데 방향만 조금씩 돌려가지고 되게 여러 개의 여러 종류의 방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법이 좀 요 건물 안에 들어갈 일은 없는데 건물 밖에서 그래도 창 안에는 보이고 싶다는 경우가 많이 쓰이고 이거는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게임에서 맨 처음 썼던 그렇죠. 기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는 뭐 레이싱 게임에도 많이 쓰이고 뭐 오픈월드 게임이라든가 그런 좀 흔하게 쓰이는 그런 기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 환경을 이제 꾸릴 때 맞아요. 항상 그러니까 건물이 많고 그 많은 건물들 중에 또 그런 안에 있는 여러 뭐 사무실 뭐 그런 것들을 맞아요. 다 메쉬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쵸. 그건 진짜 최적화가 너무 어려울 텐데 근데 진짜 약간 뭔가 약간 발상의 전환이라 해야 할까요? 맞아요. 스카이박스에 쓰이던 저 큐브맵을 써서 그걸 이제 방울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되게 이런 재밌는 이런 재밌는 샘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쫙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샘플들이 이런 식으로 다 쉐이더들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석도 다 친절하게 달려 있어요. 주석도 다 친절하게 달려 있기 때문에 뭐 파컷인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쉐이더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어요. 좀 그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같은 그런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것들 되게 괜찮은 쉐이더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설명하는 영상들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참고를 할 테니까 그런 거 좀 관심 있는 내용들 댓글 달아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